2025년에는 비트코인이 3억을 넘긴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네요. 이야, 3억을 넘긴다라고 하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2024년에도 비트코인이 136%, 2022년에도 뭐 1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22년, 24년 무지하게 올랐는데 25년도 더 오른다고 하니 참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또 올랐다, 또 더 올랐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답하니까, 일상이 지겨우니까 아주 소액으로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금액이 좀 과하게 들어가면 그건 분명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하면 우리의 일상이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실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번 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행으로 쉽게 번 돈이 쉽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현명하게 결정하고 현명한 투자를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폭이 극심한 때에는 무리하게 하는 건 비춥니다. 특히나 미국장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미국장의 이제 침체는 아마 올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한 번쯤은 조정장이 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트럼프 2기 정부 시기에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레 이제 추정하는 거죠. 미국장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좀 많이 낮은 상태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에 좀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죠. 근데 결국은 판단은 개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모든 것들을 딱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거라 사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지켜볼 필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입니다. 코인 하면 돈 벌고, 또 선불 하면 돈 벌고, ETF 하면 돈 벌고, 뭐 다 돈 번다는 얘기밖에 없이 까먹는다는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흘러갈지 말입니다. 좀 더 내다보고,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대비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볼 때는 2025년에 미국장 하락이 한 번쯤은 올 것 같고, 그로 인한 충격을 한국도 같이 받을 것 같은데 두고 봐야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말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갑자기 큰 쇼크가 와서 확 내려가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왜도 안 되죠. 도리어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갈까봐 엄두가 안 나서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이제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겠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상하고 많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겠죠. 예상하고 많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언제 어느 때든 이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준비, 그런 대비가 있으려면 이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어야죠. 내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그래야 돌발 상황,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하고 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잘 된다 그러고 다 좋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만 하는데, 다 좋고 다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안 되는 것도 있고 손해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벌었다는 얘기만 하지 까먹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버는 것보다 까먹는 게 훨씬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죠. 많이 막막합니다. 그 막막하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며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2025년 1월, 앞으로 우리가 두고 보고 지켜보고 고려하고 살펴야 될 것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좀 헤쳐나가야 되겠죠.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인데 이제 시작인데 이제 뭘 좀 더 해야 될지,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될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씩
또 하나씩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이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레 생각하는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확실한 거니 더욱더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아간 이 모습들이 다들 다 막막하고 다 빡빡하고 다 힘겹죠. 그걸 인정하고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더욱더 우리는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함부로 뭔가를 기대하지 말자고요.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은 자세로 지내고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아껴 쓰고 좀 더 현명하게 살자라고 각오해야 그래야 나아질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자고요. 산다라는 게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다.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땀 흘리고 내가 좀 더 애써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5년 1월입니다. 아직 이제 구정 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해서 2025년을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계획도 구상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계획에 건강은 꼭 하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 하나 꼭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좀 자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 확보가 뭡니까? 채권 이자든 아니면 배당이 나오는 그런 배당주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은 꽤나 힘들다, 어렵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도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아마 따져보고 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살아가고요. 착실하게 지내고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5년도 어렵고 6년, 7년, 8년, 9년 앞으로 이제 최소 5년은 되게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할지, 어떻게 준비할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 걱정, 구상, 이 준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일상을 잘 지켜나가고 가족 중심으로 살고 함부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헛짓거리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부자 웃는 놈들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